자, 문제를 풀기 전에 매일 정리 노트요. 지난주 문제 5번 안 풀었죠? 지난주 문제 보세요. 5번.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지문에 가운데 보존행위 밑줄 것이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면 뭐요? 관리행위죠.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2번. 23조입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으나, 자, 책가시고,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마지막 줄, 법원은 뭐요?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죠. 그죠? 개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3번. 제일 많이 듣죠. 법원의 허가는 마지막 줄, 과거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 할 수 있다. 그죠? 가장 많이 듣죠. 법원의 처분행위에 관한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임 결정 취소되지 않는 한 책가시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뭐요? 법원에 의해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권한은 장래를 행사만 소멸한다고 하죠. 그 전에 모든 처분행위는 유효죠. 그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처분행위는 유효. 그 다음 5번. 관리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재산관리로 인하여 가실 없이 입은 손해는 뭐요?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요. 오늘자 문제요. 14일자 문제. 자, 오늘 문제도 다 못 나갈 거예요. 그죠? 예. 다음 시간에 반드시 챙겨오시고.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회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법에 위반된 것이라도 뭐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가실 책임이다. 무가실 책임이다. 무가실 책임. 따라서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가실이 없으면 뭐요? 정명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무가실 책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경우 조합이 뭐요? 법인의 불법 행위에 질 수 있다. 그죠? 요건만 구비되면. 그 다음 대표권 없는 이상. 쉽게 듣죠? 법인은 불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죠. 그죠?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 맞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2번 지문으로 갑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아파트 입주 대표인은 비법인 사다이다. 그죠? 비법인 사다이다. 그 다음 이사가 수인 책가시고 사무집행 가반수로 결정한다. 맞죠? 그죠? 대표는 각자. 그 다음 사단법인의 사원지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56조는 임의법규. 그죠? 그러니까 정관의 교정으로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 답은 쉽게 듣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자는 이를 등기치 않더라도 등기책 가시면 되죠.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산청사는 법원이 감독기관. 맞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순서대로 갑니다. 자, 오늘 다 나갔던 매일 문제 해결 못했죠. 다음 시간에 반드시 챙겨오시고. 자, 8번 지문으로 갑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이다. 그죠? 42조. 총회는 자신의 권한을 정관 규정으로 이사덕에 이임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그죠? 정권. 뭡니까? 정관 변경. 임의해서는 뭐요? 총회만이 행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정관 변경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요. 3분의 2다. 그죠? 엔더 주무관 청회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한해서 그죠.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해상 결의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요거 순서 속이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답이 됐어요. 정관 변경은 3분의 2, 해상 결의는 4분의 3. 그다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1조. 답은 안 해요. 요 규정이 뭡니까? 자유 설립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35조 2항이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때는 법인은 불법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그때는 대표 기관의 불법행위인데 그 사실에 찬성한 사원 등도 뭐예요? 연대서 배상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 이제는 4번 지문은 절대 안 틀릴 거예요. 56조 사단법인의 사원해지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임의 규정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죠. 있다. 자, 그다음 수인 거죠. 이사 열명입니다. 그때 사무집행이다 그죠. 사무집행은 이사의 가반수. 대표는 뭐요? 각자. 사무집행은 가반수로 결정을 한다. 9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는 필수기간 맞죠? 근데 감사는 뭐요? 임의기간이다 그죠? 임의기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가 없거나 돼 있죠. 자, 이제는 필요 없어요. 마지막 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사가 없어요. 누가요? 임시사죠. 임시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죠? 직무대행자관이죠. 이 부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항상 뭐요? 이 부분을 속이니까. 이사가 없고 결혼이 있고 뭐요? 그로 해서 손해 염려가 있을 때 뭐요? 법원이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해서 누굴요? 임시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다 그죠? 예. 들렸어요? 그 다음 56조 또 떴죠? 사원제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그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법인과 이사에게 상반입니다. 그럼 누가 와야 된다고요? 특별대리인이죠. 임시사를 선임하여야 된다. 그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없거나 하면 뭐요? 임시사를 선임해야 되고 이사와 법인이 이게 상반되면 뭐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 5번 72조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죠.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그죠. 예, 정답 5번. 반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통지치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앞에 한번 질문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원칙과의 관계. 자, 10번 지문으로 갑니다.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한 것은 자, 대표에 대해서는 뭐요? 대리 방식하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죠. 따라서 법인을 위한 행위물 뭐요? 현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명조의 무건대리, 표현대리 가는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 계속이죠. 여러 사람입니다. 그때는 뭐요? 대표권은 각자 그죠. 각자 대표권 행사는 각자. 사무집행 뭐요? 가반수. 자, 3번 옆에다가 종료 표시하시고. 자, 이 부분이 뭐요? 우리 시험에는 어디까지 출제가 됐냐면은 이거요. 비법인 사단도 뭐요? 대표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죠. 근데 비법인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죠?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해가 뭐야? 60조 규정은 적용될 수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비법인 사단도 뭐야? 정관으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할 수 있다면 뭐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뭐야?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면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야? 대표권 제한에서 선임 무과실하면 대항 못하죠. 그 거래액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남았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비법인 사단도 뭐요?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으로 제한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은 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반론으로
등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죠.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은 뭐요? 선이 뭐가 싫으면 대표권 제한을 대항 못하죠. 그럼 그 거래액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뜻만 없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예전에 뭐요? 최근에 없어요. 9회차에 하면 이 질문이 있었어요. 9회차에. 자, 그 다음 4번 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 제목은 길지만 뭐요? 여기 뭐죠?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때 자 4번 지문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대표권 남용. 이사가 대리가 있다면 뭐요? 대리권 남용이죠. 그죠? 대리권 남용. 이자가 이사입니다. 이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뭐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권이 있어요. 그 대출받았어요.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 그죠? 근데 그 돈은 뭐요? 횡령을 해버렸다. 대표권 남용이죠. 그때 법인은 이행기에 대표가 빌린 돈을 당연히 금융기관에 갚아야 되죠. 대표권 남용 행위는 유효이다. 유효. 다만 상대방이 뭐예요? 이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대표권 남용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원칙 유효, 예유효. 이게 뭐예요? 비진입 표시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죠. 상대방이 이사의 진에 알았거나 알 때는 뭐예요? 법인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그죠? 이 규정. 여기서 외울게요. 대표권 남용에는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뭐예요? 대표권 남용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그때는 무효. 자, 그 다음 5번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가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하려면 뭐요? 주무관차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강행복귀입니다. 강행복귀 위반 행위는 뭐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강행복귀 위반 행위 무효다 그죠? 강행복귀를 위반하여 대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와 같은 위반 사실, 선이 뭐가 싫으면 대표행위를 유효하다. 이런 문구는 있을 수 없죠. 무효는 뭐예요? 강행복귀 위반 행위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예. 자, 그러면 미리 볼게요. 그때 하겠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비통착사밖에 없어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 이런 것들 뭐요? 자기들 대내적으로 뭐요? 거짓말했다든지 뭐요? 상대방과 짜고서 거짓말했다든지 자기가 뭐요? 착각했다든지 사기당했다, 강박했다. 이건 자기들끼리 문제지. 이것은 뭐요? 선의 제3자에게는 다툴 수 없다 그죠? 그렇지만 강행복귀 위반 행위라든지 뭐요? 제한 능력에 관한 강행복귀 위반 행위, 반사의 절사 행위, 불공정 행위 등은 뭐요? 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리할 수 없죠. 이 같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혈액이 발생돼야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무효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다툴 수 없는 무효는 뭐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누구에게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죠. 선악불문하고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나 무효. 자, 문제가, 여러 문제가 뭐예요? 종합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다시 한 번요. 10번의 문제요. 10번에 관한 질문은, 자, 일단 여러 지문이,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옳지 않아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기본이죠. 그죠? 대표권 행사 방식은 대리 방식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되고, 각자 대표다.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 지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어렵다고 했어요. 이 지문이 최근에는 우리 시험에서 지문을 된 적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람도 뭐요? 대표권 제한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죠?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대표권 제한으로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또 상대방이 뭐요? 그 대표권 제한을 선의 무과실로 몰랐다면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 못하죠. 또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거래행위도 그대로 유효하다. 예, 이렇게 기억할게요. 여기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는 등장 안 했어요. 예전에 등장했어요. 예전에. 그 다음 4번 대표권 남용이죠. 그죠? 대표권 남용. 대표권 남용 행위는 원칙이오죠. 다만 상대방이 뭐예요?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그죠? 무효. 그 다음 강행법규 위반행위요. 여기서 느닷없이 뜨니까 우리가 혼동을 느낀다. 그죠?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무효다. 그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자도 뭐예요? 싱설표 없죠.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나 무효. 자, 그래서 이 질문들 다시 한번 신경 쓰시고. 11번으로 갑니다.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예전에 14회차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상적으로 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 명 있어요. 사임치 않는 다른 이사로서 뭐예요? 충분히 법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뭐예요? 사임한 이사에게 종전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근데 앞에 이와 반대되는 질문이 있었죠. 이사가 뭐예요? 임기 만료로 사임을 했는데 그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뭐예요? 종전 업무 수행권을 가진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저 말고는 다른 이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굳이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이사들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요. 법인의 대표자의 유입 내지 적임을 금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뭐예요? 임기 만료 후에도 뭐예요? 그 자를 개임한 바 없다면 뭐예요? 묵시적으로 연임했다고 봐야 되겠죠. 묵시적으로 다시 연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 안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예전 기출문제를 올렸다. 그죠? 이사는 사임할 수 있죠. 자유로 그죠? 이사의 사임의 의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어디가 틀렸어요? 내가 사임하는데 법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있다? 없죠. 그죠?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이분이 틀렸어요. 또는 뭐요? 관할관청에 승인이 있어야만. 틀렸어요. 그죠? 네. 내가 사임하는데 법인의 승낙 뭐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법인의 경우 뭐예요? 각종 등기는 모두 뭐예요? 설립 등기 빼놓고 다 대항 요건이죠. 따라서 이사가 퇴임에 따라서 뭐예요?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예. 대항하지 못한다.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 나머지 모든 등기는 대항 요건. 따라서 퇴임에 따라도 뭐예요? 그 퇴임 등기를 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상식입니다. 사임계를 던졌다라도 뭐예요? 수리되기 전에 뭐예요?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수리되기 전엔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 변경 파트. 자, 정관 변경 파트에서 기본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려볼게요.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자유죠. 자유다. 그죠? 다만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3분의 2상의 동의 플러스 뭐요? 중관청에 허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정관이 변경됩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다만 등기치 않으면 뭐요?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재단은 원칙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 방법이 정관에 정하지 바 없다도 뭐요? 재단의 경우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존에서 적당한 때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죠. 45조 양, 근데 46조. 앞에서도 하나 지문이 있었어요.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뭐예요?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뭐예요? 목적이야 다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거 어느 것보다도 뭐예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여기. 앞에서도 지문이 있었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고죠.
그래서 반드시 기본 재산을 정관에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 재산이 변동이 된다고 하죠. 정관의 지감수. 그러면 결론 정관의 변경.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 허가. 주무관청 허가 없으면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죠. 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체크할게요. 자, 정관의 필요적 기상 목명 사자 이까지는 공통이고 사원자격 덕실에 관한 규정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어느 법인에만 사단법이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상 아니다죠. 그죠? 필요적 기상이다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암기 문제예요.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뭐예요? 사단법인에만 정한 때만 필요적 기상. 재단법인은 여기까지다. 그죠? 여기까지만. 그 다음 정관의 변경은 뭐예요? 사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그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보충이요. 어디다가 보충해요? 보세요. 설립자가 명칭, 사무 소지 또는 이사 임명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 그죠? 정관의 필요적 해상을 빼뜨리죠. 그죠? 이를 법원이 뭐예요? 보충한다고 해서 이를 정관해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충이 될 뿐, 목적과 자산은 뭐예요? 보충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숫자 뭐예요? 정수에 관해서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는 한 3분의 2 이상의 도의가 있는 때 한해서 그죠?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46조입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뭐예요?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체를 참조해서 목적이야 다 변경할 수 있다. 그죠? 변경할 수 있다. 자,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에다가 주의 표시하시고 아직까지 답이 된 바는 없어요.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은 총회의 결의 플러스 뭐요? 주무관청에 허가만 있으면 변경이 되죠. 보세요. 등기 사항의 경우는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특조죠.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일 뿐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예요? 어떤 문구만이 가능하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등기처럼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예요? 정관 변경에서 뭐예요? 등기치 않더라도 뭐예요? 대항만 못할 뿐이지 뭐예요? 자기들끼리는 정관이 유효하게 변경이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는 왜 해요? 제3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따라서 효력 발생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문을 이렇게 쏘기면 많은 분들이 뭐예요?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틀렸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죠?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관의 기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주의할게요. 자, 볼게요. 상당히 지금 깊이 있는 지문이요. 기본 재산의 처분행위는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이죠. 따라서 기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실시. 그 다음에 기본 재산인 채권에 대한 상계.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중간체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 재산에 저당권만 지금 설정이 됐어요. 지금 어떤 단계요? 언제 법인의 재산이 감소됩니까? 설정행위만으로는 감소됩니까? 설정이 오면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됩니다. 설정행위만으로 아직까지 뭐요? 재산 감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아직까지는 뭐요? 정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주무관체가 필요 없어요. 언제요? 실행을 할 때, 그죠? 실행해서 뭐요? 경매할 때. 경매에는 재산의 감소죠. 그때는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당권 자체는 뭐예요?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사항이 아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기억도 뭐예요? 쏙을 수 있고 니은도 못 받던 거죠, 그죠? 예.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뭐예요? 본격적으로 답이 된 바 없어요. 최근에 각종 시험에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것은 쉽다, 그죠?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맞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뒤에 두 개 맞죠, 그죠? 예. 자, 지문은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조합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거 연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과 기타 관계 사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은, 자, 기본 재산입니다. 기본 재산이 변동이 되죠, 그죠? 뭐 증가가 되거나 감소되거나 불문이죠, 그죠? 기본 재산이 변경되면 뭐요? 정관의 변경이죠, 그죠? 따라서 정관시키는 행위도 정관 변경이므로 중간체 허가를 받는다, 그죠? 그 다음 3번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총회만이, 그죠? 따라서 이사의 의결로 뭐요? 정관 변경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죠? 왜요?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 가진다? 총회만이. 정관 변경과 임의예산은 뭐예요? 총회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게 거건할 위임하는 규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 네, 맞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예요? 인가다, 그죠? 인가. 정관 변경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 설립시는 뭐예요? 재량. 그 다음 4번 민법 56조가 사단법의 사원제를 양도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등으로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답은 너무 쉽게 떴다, 그죠? 56조는 강행법규가 아니면 뭐예요? 임의법규. 정관 등으로 상속할 수 있다죠. 있다. 오늘도 여러 번 떴습니다. 그 다음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정관으로 뭐예요? 이 사등의 이만 사항을 제하고는 모든 사항으로 뭐예요? 결의의 형식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죠. 최종 의사결정기관 맞죠, 그죠? 즉 정관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 사등의 이만 사항을 제하고는 법인에 관한 모든 전반적 사항을 뭐예요? 결의할 수 있다. 68조입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갑니다.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기본 재산입니다. 기본 재산의 변동은 정관의 변경이죠. 그래서 처분을 할 때도 뭐예요? 정관 변경이니까 주무관체가 발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 편입해서 기본 재산이 증가한다, 그죠? 증가도 뭐예요? 정관 변경이죠, 그죠? 따라서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경우 뭐예요?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하든 뭐예요? 증가시키는 행위 모두, 그죠? 모두 재산의 변동,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어디가 틀린지 보세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도의가 있으면은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출석 사원이 아니죠. 출석 사원이 아니라 뭐예요? 총사원의 3분의 2다, 그죠? 총사원의 3분의 2. 해상계를 뭐예요?
총 사원의 4분의 3. 자, 그 다음 4번. 사원 자격 덕실에 관한 정관 기상이 적법한 절차에서 뭐요? 변경된 경우 그 이외에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뭐요? 변경전의 법인은 뭐요? 동일한 법이다. 그죠? 동일한 법인. 법인은 뭐요? 우리하고 똑같은 뭐요? 권리 주체죠. 사원과 별개의 권리 주체다. 그죠? 사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뭐요? 그 법인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죠. 즉 삼성전자 생각해보세요. 주주는 항상 주식 양도를 통해서 바뀌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말만 어려워요. 말만. 즉 사원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법인은 독립한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뭐요? 사원이 바뀌더라도 뭐요? 그 법인은 종전하고 동일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루에도 뭐요? 여러 수십만이 주주가 바뀌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삼성전자가 아니죠. 똑같은 동일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45조 2항이죠.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은 뭐요? 법인의 목적 달성, 재산의 보호조 적당한 데는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선 변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에 한계가 없죠. 그렇지만 그 본질에 반하는 것은 뭐예요? 총사원의 결의가 따로 무효라고 했죠. 어떤 겁니까? 교재에 있었잖아요.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 내지 그죠? 박탈하는 결의. 이와 같은 결의는 있더라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죠? 종중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요? 총사원의 도의가 있더라도 뭐요? 도의가 있더라도 그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뭐요?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지문을 볼게요. 몇몇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자, 1번. 1번 지문도 우리 시험에 예전에 이런 지문들이 지문된 적이 있어요. 기본 재산은 뭐요?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라. 정관시키는 건 뭐요? 법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그죠? 얼핏 읽으면 그럴 것 같다.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뭐예요? 변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 사서 정가시키든 뭐예요? 팔았어. 감소시키든 그죠? 다 정관의 변경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 주무관청 허가. 정가, 감소시킬 모든 행위 뭐예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례적이다. 그죠? 총 사원의 3분의 2죠. 그죠? 출석 사원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주가 바뀌더라도 삼성전자 운명이 똑같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4번. 명칭과 뭐요? 사무소 소재지는 주무관청 허가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있다. 45조 양. 그 다음, 본질에 반한 것은 뭐요? 안 된다. 그죠? 아무리 총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종중원의 자격을 뭐요? 제한하는 방식의 종중규약의 변경은 뭐요? 무효다. 그죠? 종중 개념 자체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5번 질문합니다.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이제는 안 틀립니다. 그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나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맞죠? 그죠? 출석 사원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서 뭐요? 변경을 금하고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판례 못 봤죠? 예. 그럼 학설이라는 거예요, 학설. 판례 없어요. 예.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사단 뭐요? 자율적 법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반하지 않으면 뭐요? 한계가 없어요. 즉, 비영리성만 유지된다면 정관에서 뭐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뒀더라도 뭐요? 그 규정 자체도 때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럼 일단 뭐요?
넘어가고,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정관병기 등기상할 때 뭐야? 등기 하에만 혈액이 생긴다. 여기 속인다, 그죠? 예. 틀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뭐야? 총의 결이 플러스 뭐야? 주무관체 허가만 있으면 변경이 됩니다. 등기는 왜요?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등기처럼 뭐야?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따라서 이렇게 속이면 얼핏 읽으면 그럴 것 같다, 그죠? 등기는 설립 등기 빼놓고 모든 등기는 뭐야? 대항 요건에 불과한다. 따라서 등기 제한하면 뭐야? 정관 변경은 일어났지만 뭐야?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요. 대항만 못할 뿐이다. 자, 그 다음 4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은 법인의 독일성 유지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한계죠. 비영리는 유지가 되리죠. 민법상에 보면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로는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앞에서 본질의 반항성 뭐라고 했죠? 여기 있죠,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종이 규약을 일부 종원해서 종종 자격을 박탈 내지 제한한다, 그죠? 이와 같은 규정은 종종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뭐예요? 총종종의 동의가 떨어도 뭐예요?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뭐예요? 총사원의 동의가 떨어도 그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건 무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의를 하세요.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 속인 바 없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뭐예요?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으면 혈액이 발생하죠. 다만 등기는 뭐예요? 왜 합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등기하면 혈액이 생긴다. 틀립니다. 2번 질문은 학생 입장이에요. 예,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 금지 규정에 따라도 뭐예요? 총사원의 도액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가 팔려고. 자율적 범위 때문에 비영리성만 유지되면 뭐예요? 한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규정도 뭐예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도 뭐예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총회 동의로. 자, 법일의 마지막 논점이요. 마지막 논점. 자, 이거 보세요. 법인은 언제 출생을 합니까? 설립 등기다, 그죠? 또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될 수가 없다. 언제 사망을 하느냐? 언제 소멸을 하느냐, 그죠? 자, 이런 거 똑같아요. 청살 종결 등기 시가 아니다, 그죠? 실제로 심장이 멎었을 때. 청산 사무 종결시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법인은 상속이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순간에 소멸할 수 없고 뭐요? 소멸을 준비하는 해산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뭐요? 재산관계가 정리 절차인 청산이 마무리되었을 때. 자, 암기사항 해산사유. 자, 해산사유는 뭐요? 사단재단공이 공통된 해산사유 네 가지죠. 첫 번째, 존립기간의 완료 기타 정관에 대한 해산사유의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세 번째 뭐예요? 파산이다, 그죠? 파산. 마지막에 주무관청에 한 설립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사단에만 특이한 해산사유 두 가지. 첫 번째,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뭐야?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존속은 몇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도 없는 경우면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해산계획이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떴어요. 87조입니다. 출작이 엄청 쉽습니다. 청산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청산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현존 사무의 정보. 그 다음에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채무 완전 후에도 뭐야? 남은 재산에 따라 보죠. 자녀 재산을 기소권자에게 인도.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없다, 그죠? 예.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만 청산인의 직무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직 우리 시험은 뜬 바 없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혹시나 출제자가 뭐요? 이 부분은 쉽게 출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청산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청산인은 뭐요? 청산법인을 대표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뭐요? 업무 집행 대표가 되죠. 그 청산인은 법인의 채권 출시 및 채무 변제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87조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즉, 청산인이 채권자에서 채무를 변제하려면 뭐요? 그때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 채권 신고를 채고 88조, 89조요. 자, 88조. 자, 떠올려 볼게요. 채무 변제. 먼저 채무 변제는 먼저 채권자가 누군지 알겠죠. 채권 신고의 채고. 88조, 89조 조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먼저 88조는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를 말이죠. 자, 쭉 돌아보죠. 청산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뭐요? 2개월 내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 신고를 채고해야 된다고 그죠? 그때 만약에 그 기한에 신고치 않으면 청사부터 제외됨을 표시해야 되고 신고 기한은 반드시 뭐요? 2개월 이상 둬야 한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으면 그 자는 원칙적으로 청산으로 제외됩니다. 나중에 기속권자에게 뭐요? 인도하고도 남은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개별 채권자 89조입니다. 개별 채권자는 청산이 뭐요? 알고 있는 채권자다 그죠? 89조. 각각 채권 신고를 채고해야 된다. 그때는 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를 하더라도 뭐요? 청산에서 제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니은 청산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대해서 뭐요? 각각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요? 미신고 하더라도 뭐요? 청산에서 제하지 못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청산부터 제하지 못한다. 그 다음 디귿 쉽습니다. 법인이 존속할 때는 업무 집행은 누가 감독요? 주무관청. 해산 청산 누가요? 법원이. 우리 지금 순서 속에 문제 몇 번 있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뭐만 틀렸어요? 예. 디귿만 틀렸죠 그죠? 예. 3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은 뭐야? 총회 결의도 해산할 수 있다 그죠? 해산 결의는 누구만이? 총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이에요. 자, 그다음 해산 청산 두 번째죠. 누가 감독합니까? 법원이 그죠? 법원이 감독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법인의 소멸 시기는 언제입니까? 청산 사무가 종결되죠 그죠?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예.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다면 법인은 존속합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이 채무 안주 완전을 못하게 됐다고 그죠? 그때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 다음 청산인의 지입니다. 청산은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범인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 대내적으로 법인을 대표한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자다 그죠? 똑같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법인의 소멸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보기 전에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접어두시고 자, 법인 파트에서는 뭐요? 다시 한번 순서대로 쭉 돌려보세요. 설립 시에는 뭐요? 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의 경우 뭐요? 정관의 법적 성질. 두 번째 뭐요? 재단법인의 여러 가지 논점이죠. 출연행위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요? 정관 보충의 요건. 그 다음에 뭐요?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출연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기속하는 식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 법인의 기관에서는 뭐요? 이사에 가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거. 이사의 대표권은 뭐요? 정관으로 제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등기치 않으면 뭐요? 악의 제3자로 대하지 못한다고 하죠. 나머지는 임시 이사와 특별대리 선임의 요건은 뭐요? 쏘기는 형태고죠. 그 다음에 이사는 뭐요?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으로 대리할 수 있죠. 포괄적 대리는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경우에서 정관 변경에서 기본 재산의 변동이죠. 처분행위, 그 다음에 뭐요? 취득행위 모두 그죠? 중간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저당권, 기본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단계만 하니까 재산 변동이었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간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최신의 뭐예요? 각종 시험에서 최근에 등장한 지문이었고, 그죠? 나머지 기본 지문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정관 변경 파트에서 뭐예요? 등기는 정관 변경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 변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치 않으면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지문들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험 출제된 법 없지만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유가 뭐예요? 정관에 규정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에 속하지 아니한 이유로는 해임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에 속하지 않는 이유라도 뭐예요?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죠.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런 것들이 남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매일 정리 문제 다 정리 못했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챙겨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요? 빨리 진도를 해서 다음 주에 당연히 뭐요? 법률행위 파트를 거의 끝날 겁니다. 그죠? 법률행위 파트 내지 의사표시까지 거의 일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